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예, 오늘 동안거가 시작이 되었고 저희 이제 좀 삭발일이 저희는 열흘마다 하루예요. 열흘마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음력으로 14일, 24일, 4일 이렇게 한 달에 세 번을 합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하자면은 음력으로 14일하고 음력으로 금음날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전통적으로 하는 도량들이 있기도 한데 지금에는 좀 시대에 맞춰서 좀 삭발을 좀 자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이제 보름 정도 기르면 굉장히 많이 길어져요. 길어져서 이제 좀 깎기도 쉽지도 않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좀 깔끔하게 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저도 오늘 이렇게 면도를 했거든요. 면도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삭발은 사실은 원칙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끔 예전에 어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었어. 좀 삭발 좀 하고 면도 좀 하고 영상 좀 찍으시면 좋지 않겠냐. 그렇게 하지.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선언을 설면은 선언의 어떤 규칙대로 움직여야 돼요. 저희 일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 삭발을 열흘마다 한 번 한다. 그리고 뭐 제가 이 영상 찍는 날이 삭발일에 좀 전일 수도 있고, 삭발일 뭐 중간일 수도 있고, 바로 근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달라지니까 그거를 그냥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로 하냐면은 저희 은사쌤의 버버집이 있어요. 버버집이 하고 간략하게 이제 삶을 요약해 놓은 책이 있는데 백척 간도에서 한 걸음 덜하는 이제 글자 잘 보이나? 요 책이 있어요. 요 책에서 제가 요거를 아마 몇 번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인데 그냥 보다가 보다가 쓱 보다가 좋은 걸 해요. 좋은 걸 괜찮은 걸 하는데 요게 좋을 것 같아요. 호떡으로 입을 틀어 막아도라는 이제 법문이 있는데 이거를 언제 하셨냐면은 불기 2541년 1997년 음력 12월 29일 날 하셨어요. 그거 뭐냐면은 설날 전날에 하신 거예요. 설날 전날에. 근데 설날 전날에 전전날인가? 이때쯤 하셨으니까 제가 출가하기 뭐 10년 전이기도 하고 대충. 그러니까 왜 이때 법문하셨지? 특별하게 절에선 사항이 없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년을 맞이해서 법회를 한다. 그럴 수도 있는데 잘 없어요. 잘 없어가지고 이때 특별하게 법문을 하셨네요. 그래도 이 내용이 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이번에 한번 읽어보면서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개송이 있죠. 운문일배 호병이여 천하납승 교작 1호다. 약비철작 악관이면 왕혼란 탄각이라. 탄시토 신안하니 막도종래 면일반하라. 이게 사실은 저도 이거 몰라요. 모르고 이게 좀 한자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교정 좀 본다고 좀 찾아봤는데 그 한글에서 한자를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굉장히 어려운 자들, 되게 뭐 처음에 몇 글자는 좀 많이 쓰는 자들이잖아요. 파란자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쓰는 자들. 그 뒤에 회색, 검정색 이제 글자들은 되게 안 쓰는 자들이거든요. 그런 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천년 전 천년 전의 글이잖아요. 이 글이 글 이제 운문에 호병이 나오게 된 게 사실은 벽암록에서 나오는데 벽암록에서 이제 발췌한 그런 글 부분 내용이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천년 전 글을 기본으로 해서 썼기 때문에 그래서 난자들 아니면 지금에는 굉장히 쓰지 않는 자들이 많은 거죠. 한번 해석 한번 읽어보죠. 운문의 한계 호떡이여 천하성객들이 씹고 또 씹는다. 무쇠어금니가 아니면 흔히 통째로 삼키리라. 삼키기는 쉬우나 토하기는 어려우니 종래의 밀가루와는 같다고 하지 말아라. 운문스님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볼까? 이거 벽암록 77칙에 나오는 공안이요. 공안인데 운문호벽이라고 해요. 운문호벽. 되게 유명한 공안이요. 한번 공안에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보죠. 운문선사에게 어떤 남자가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부처를 초월하고 조사를 뛰어넘는 말씀입니까? 선사가 대답했습니다. 호떡. 호떡?
인이라 뭐 한국말로 하자면은 호떡인이라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냥 이랬을 가능성이 커요. 호떡. 그렇게 말씀하실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문 스님이 좀 뭐랄까 담백하게 명확하게 한마디 말로 딱 하신 게 많이 있어요. 관자도 그렇고 빗장 관자도 그렇고 운문 스님이 스타일이 그래요. 좀 한 글자로 탁 지적해서 그렇게 하신 경향성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호떡이라고 말씀하셨겠죠. 호병인데 그거를 뭐 중국말로는 뭐라고 하겠죠. 근데 저는 모르지만은 아시다시피 이것은 종문에 전해오는 유명한 공안인 운문호병입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보고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어떤 것이 부처를 초월하고 조사를 뛰어넘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물어온다고 쳐봐. 부처를 초월하고 조사를 뛰어넘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뭐 반대로 질문하시는 거죠. 이런 질문이 들어온다면 어떤 것이 부처를 뛰어넘지 못하고 또한 조사를 초월하지 못한 말인가? 그거 찾고 있는데 그거 초월하지 못한 거 한번 얘기해봐. 물어볼 수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식으로 물어볼 수 있죠. 이거는 뭐냐면은 부처를 초월하고 조사를 뛰어넘어서 뭐 하려고? 저는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부처를 초월하고 조사를 뛰어넘는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거에서 뭐 하려고? 그런 말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뭐 되게 직접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어떤 그 사람의 심중을 찌르는 어떤 사실 목적이 있는 말이기도 해요. 부처를 초월하고 조사를 뛰어넘는다. 그거에서 뭐 하려고? 일단 물을 수 있겠고 그런 욕망을 얘기하는 거죠. 욕망. 뛰어넘고 싶다. 초월하고 싶다. 그걸 바라봐야 돼요. 나의 욕망이에요. 나의 욕망. 그 착각 하나 딱 걷어내면 끝인 건데 그 착각을 못 걷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와 조사에 필적하는 한마디 말을 일러주십시오. 말하자면 이럴 수가 있고 부처를 일러주십시오. 이럴 수가 있고 아니면은 부처와 조사마저도 뛰어넘는 도리를 알려주십시오. 아니면은 뭐 이런 질문도 있죠. 부처도 알지 못하고 조사도 가닿지 못한 곳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런 질문이 딱 구분돼 있을까? 이건 부처와 조사의 뜻이고 이건 부처와 조사의 뜻마저도 초월하는 것이고 이거는 부처도 조사도 알지 못한 곳 가닿지 못한 곳 이것이다. 세 질문이 망상이에요. 망상. 화두는 그 망상을 깨부셔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화두 참고를 잘하면은 그 망상. 근데 그 망상의 근원 뭐냐면은 나란 존재예요. 나란 존재. 화두를 깊이 참고하면 할수록 나란 존재의 실체성, 그 의문, 욕망, 기저에 있는 존재감 그런 것들이 팍 깨지는 효과가 있어요. 정말 잘하면은. 그래서 말하자면 한 통이 되는 게 있고 한 통을 경험하는 것이 어떤 공부 수행에서의 어떤 첫 과정이기도 하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원흉하게 잘 굴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인연 맞춰서 잘 굴러가는 거. 그렇게 할 적에 온전한 한 통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부처를 초월하고 조사를 뛰어넘어서 뭐 하려고 저는 이런 질문을 하겠죠.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노정님 버버. 운문스님은 목주 땅의 도명스님을 만나면서부터 참선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목주스님은 황벽스님의 제자로 총림에선 진존숙이라고 불린 분입니다. 운문스님은 어떤 공부를 마친 노장이 폐허가 되어버린 절에서 집신을 삼아서 노모를 봉양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목주선사는 그를 보자마자 면전에서 문을 꽝 닫아버렸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대자 안에서 물었습니다. 누구인가? 하니까 납자입니다. 무엇 때문에 왔느냐? 가르침을 받고자 왔습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유튜브 댓글에선가 어, 그 어떤 분이 이제 아는 어떤 분이 큰 스님을 만났나? 스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스님을 만나서 스님이 딱 질문했던 거야. 누구십니까? 하고서 질문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분께서 했던 대답이 아줌마예요. 이렇게 했던 거. 예, 저는 이름이 무엇이고 어디 살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줌마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대답이 좋아요. 아줌마예요. 하면서 교수님도 예상 못 하셨겠죠. 만약 질문하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면은 저는 이름은 무엇이고 뭐 하시고 뭐 이렇게 했겠죠. 대부분은 아줌마예요. 여기서도 이제 납자입니다. 무엇 때문에 왔느냐 가르침을 받고자 왔습니다. 그의 대답에 목주 선사는 문을 열었으나 힐끗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왜 힐끗 쳐다보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왜 이랬을까? 얼굴 한번 볼 수도 있고 어떤 뭐 뜻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총기가 있으면은 뭔가 잘 준비가 돼 있으면은 싹 뭔가가 오갔을 수도 있어요. 눈빛 한 번에 탁 열고. 아직 그러진 않았죠. 그 뒤 이틀 동안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고 그때마다 전날의 경험을 되풀이하였습니다. 또 열고 쓱 쳐다보고 또 닫고. 셋째 날은 목주 선사가 문을 열자마자 운문 스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밀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 노장님은 다짜고짜 운문 스님이 멱살을 쥐고는 대뜸 말해라 말해 이렇게 흔들면서 하면서 큰 소리로 쳤습니다. 놀라운 운문 스님은 말할 거리를 찾느라고 헤아리면서 머뭇머뭇하였습니다. 제 예전에 어떤 선배 스님, 기본선 선배 스님은 야 한마디 일러봐라 하니까 저쪽에 종가에 가가지고 종을 한번 댕 하고 쳤단 말이에요. 이렇게 멋있는 거예요. 그 멋있는 거. 근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스님이 왜 종을 쳤을까 이렇게 땡 하고 무슨 뜻이 있었어가 아니라 그냥 뭐 하라니까 한마디 한 소식 일러봐라 했는데 할 게 없고 여기 딱 보니까 종이 보여. 종이 보여서 한번 가서 저벅저벅 들어가서 땡 하고 한번 친 거예요. 되게 멋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스님이 공부를 몰랐어도 모르는 사람도 아니었고 실제로 몰랐어도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뜻이 없어도 이게 멋있는 한 소식인 거야. 왜냐하면 뜻이 없는 게 멋있는 거야 사실은. 생각을 굴려서 관념, 의미 부여해서 뭐 하는 것보다는 그냥 즉 상황에 즉해서 즉으로 반응이 나온다면 그게 더 좋은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할 거리를 찾느라고 머뭇머뭇했어. 그러자 목주 선사는 아무 쓸모없는 놈이구나 하고는 문 밖으로 밀쳐내는 것이었어요. 근데 오른발이 다 나오기도 전에서 문을 확 하고 닫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문지방에 걸려있던 다리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운문스님의 다리가 부러졌다는 게 실제로 뭐 관절이 이게 부러졌다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좀 이제 눌리 가지고 좀 상처를 입을 수가 있겠죠. 다리가 상한 거죠. 살같이 찢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인연으로 인하여 운문스님은 비로소 공부에 눈을 뜨게 되었고 뒷날 목주선사의 천거로 설봉 의존 선사를 만나면서 완전히 안목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눈을 뜨게 되었다고 했어요. 공부에 눈을 뜨게 되었고 안목이 열린 거죠. 이제서야 공부하는 안목이. 이때 저한테 이제 법문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촉감의 인연으로서 경계가 확 열린 거예요. 이렇게 꽝 하고서 아야 하고서 아플 거 아니에요. 살 찢어지니까 아야 하고서 경계가 확 열려버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몸이라는 게 화나 공신이 즉 법신이로다 뭐 그런 말이 있지만은 증도가에 헛개비와 같으니 이 몸이 법신 법이 들어오고 나가는 몸인 거예요. 법을 담기도 하고 법을 드러내기도 해. 법을 어떻게 담아? 이렇게 담았지. 법을 어떻게 드러내? 이렇게 드러냈지. 법이 담기도 하고 드러내기도 해. 뭐 담는다, 드러낸다, 뭐 그 말도 좀 어폐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법의 몸인 거예요. 법을 담고 있는 몸. 그렇기 때문에 근데 법을 제대로 담으려고 하던 내 자신이 잘 비워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법이 가감 없이 담기고 완연하게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이 분은 다리가 부러졌는데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한번 소식이 크게 열린 건데 완전히 열렸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안목이 열린 것뿐이지. 나중에 이제 설봉 의존선서 만나면서 완전히 안목이 열리게 되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은. 근데 왜 이렇게 될 수가 있었느냐? 제가 말하잖아요. 예전에도 뭐 구정선사 이야기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은 자기 스스로 간절해야 돼요. 내 스스로. 정말 이 큰 소식을 이룬 어른이 있다. 정말 믿고서 자기 간절함으로 그 집 앞에서 3일간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도 뭐라도 얻어야 되잖아. 도대체. 그러니까 문 열고 틱 닫고 문 열고 틱 닫고 이러니까 자기도 답답했던 거지. 안으로 쳐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목주 스님이 막 멱살 잡고서 일러라. 말해라 말해 하니까 말을 못한 거죠. 근데 다리 땅 하고 찢어지는 인연이 있으면서 촉감의 인연으로 해서 한 경기 크게 펼쳐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공부한 사람이 간절해서 그런 거예요. 간절해서 준비를 잘 해놔서 목주 스님의 인연으로서 될 수도 있지만은 그렇죠. 자기 믿음도 있었죠.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는 모르잖아요. 같이 살지는 않으니까. 근데 믿음이 있었고 내가 준비를 해놨고 간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인연이 공부 인연이 탁 펼쳐진 거예요. 근데 이제 목주 스님께서는 그렇게 뭐 친근하게 법을 쓰시는 분은 아니죠. 친절하게. 그래서 제자는 많이 없으셨을 거예요. 이를테면 암두전할 스님 같은 경우도 암두 스님도 법을 쓰는 방식이 굉장히 좀 엄했고 괴팍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제자가 깨달은 분들이 있는데 상시 거주하는 제자는 아마 없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성격적인 부분도 있으셔가지고 아마 제자를 안 두셨을 거예요. 반면에 이제 설봉 의존 스님께서는 이제 암두 스님과 인연으로 인해서 안목을 확 열게 돼요. 깨달았어요. 깨닫게 되고서 나중에 자신의 가풍을 온전히 펼치게 되는데 되게 모범적인 분이셨어요. 스스로 공양주를 자처하시면서 대중들을 위해 밥도 짓고 이렇게 정진도 열심히 하고 상호도 원만하고 품행도 단정하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의 가문을 이루는 거야. 산의 어떤 스승이 되는 거야. 스승이 돼서 여러 제자들을 이끌고 길러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어른의 어떤 요건인 거예요. 암도 스님이 굉장히 법을 쓰는 방식이 굉장히 가감없고 거침없고 직접적이고 그리고 호탕한 측면이 있는데 그게 하나의 가풍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거를 감당 못할 제자들도 많이 있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설봉 스님께서는 굉장히 모범 수자였어요. 모범 수자였고 나중에 이제 암두 스님과의 인연으로 깨달음을 얻게 된 이후로는 수많은 제자들을 거느리면서 이렇게 잘 운용하실 수가 있었던 거겠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운문 스님은 호떡 등 먹을 것을 가지고 많은 법문을 하신 분입니다. 어느 날 운문 선사께서 제를 지내고서 호떡을 한 입 깨물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재석천왕의 콧구멍을 물어뜯었더니 재석이 아야 아야 하는구나. 호떡을 한번 탁 물으면서 재석천왕의 콧구멍을 물어뜯었더니 재석이 아야 아야 하는구나 하는 거야. 법문이시죠. 여기에 대해서 만약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큰 스님이 아야 이거 먹었어. 재석천왕이에요. 콧구멍 물었더니 아야 아야 하는구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이 딱 왔다. 또 이런 법문이 있습니다. 어느 스님이 제를 청하자 취암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를 하겠는데 대답한다면 제 가겠소. 그러고는 문득 호떡을 집어들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도 법신이 있습니까? 법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신을 먹는군. 그러자 그 스님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하죠.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운문 스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는 대신 말씀하셨습니다. 스님께서 정중하게 법석을 내려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굉장히 운문 스님과는 어울리지 않은 굉장히 뭐랄까 얌전하시다고 할까 정중하다고 할까 그런 느낌 있죠. 이렇게 정중하신 걸로 유명한 분은 아니거든요. 되게 알려주신 부분이 약간 과감함을 넘어선 이제 부분이 많이 있죠. 이를테면은
아기 부처님이 그러니까 부처님이 태어나셔서 아기 부처로 7발짝 걸으시고 나서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가르치시고 하나는 땅을 하시고 천상천하 유아덕전 천상천하 유아 오직 나만이 홀로 존재하는 존귀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운문스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저 아기 부처 아기를 뭐 돌로 때려 죽여서 걔 먹이로나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 불교의 종조잖아요. 종조이신 부처님을 뭐 돌로 때려 죽여서 걔한테 먹이로나 줄 것이다. 이게 선불교에서 나타나는 진짜 큰 파격인 거예요. 뭐 예전에 당하천연 스님 같은 경우도 이제 부처님 목불 태우고서 그러니까 어떻게 부처님을 태운단 말이요 하니까 아니 부처 태우면 사리가 나와야지 사리도 없는 게 이게 부처인가 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파격을 넘어선 거죠. 그리고 어떤 근원을 깨트리는 거고 그런 방면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어떤 상, 의미, 위치, 자리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보지 말라고 그것마저도 넘어서야 된다. 그런 것을 말하고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예전에도 제가 말했지만은 그걸 알아들을 만한 사람한테 얘기해야 돼요. 알아듣지도 못할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하면 안 돼. 알아들을 사람. 뭔가 거기서 자기의 어떤 마지막 꼬투리를 잡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팍 떨쳐낼 수 있는 기연이 벌어질 수 있는 공부가 수승한 어떤 사람, 준비된 사람한테 그 법이 가야 되는 것이지 일반인들 상대로 해서 이게 가면 안 돼요. 종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부처님을 저렇게 무시를 해? 저 말도 안 되지. 저 중도 아니고 땡중도 아니고 아예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지. 운문 스님의 법을 쓰는 건 가차 없기 때문에 한치의 뭐 오차도 뭐 인정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아들을 사람이 사실은 좀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못 알아볼 사람은 그냥 여기에 대해 평가를 한다기보다는 이런 분들도 있나 보다. 뭐 좀 선불교가 좀 독특하네. 그 정도로 넘기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일반한테는 적용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숭수 스님이 창 너머로 호떡 만드는 스님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내가 보이느냐? 보이지 않습니다. 나에게 호떡 값을 되돌려다오. 그러자 그 스님은 더 이상 대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창에서 떡 보소. 내가 보이느냐? 그러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소리만 들린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호떡 값을 되돌려다오. 하고서 그 스님은 더 이상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운문 스님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대신 말씀하십니다. 스님께서는 호떡 화로에 절이나 하십시오. 좋죠. 호떡 화로에 절이나 하십시오. 좋아요. 선사는 호떡을 포함한 이 모든 것들이 늘 후학을 제접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성철 노사도 여기에 대하여 둥글고 둥근 운문 스님의 호떡은 청상가리보다도 더 독하여 부처와 조사를 초월할 뿐만 아니라 또한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해친다. 향상의 근본 뜻을 바로 알고서 바야흐로 한 번 씹으면 100번 배가 부르니 곳곳에서 이름을 떠나고 모양을 끊으며 낱낱이 못을 끊고 쇠를 자른다. 불법과 세관법을 없애버리고 배를 두드리고 높이 노래 부르며 다 함께 즐기는구나. 부처 조사도 나만 할 구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제목도 있지만 백척간도에서 한 걸음 더 있다고 한 걸음 더라는 책 제목이 있잖아요. 백척간도가 진리 끝이라고 해요. 말하자면 진리 끝, 최정상의 진리.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해봐. 안약따라 삼맥삼보리가 최고 더 이상 위 없는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뭐냐면은 그것마저도 탁 떨궈내는 거야. 백척간도에서 그 모든 법이 다 여기서 최고의 법인데 여기마저도 탁 뛰어내리는 거야. 부처 조사가 부처님 조사님 선불교에서는 조사님도 부처의 어떤 깨달음에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아라한
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근데 부처 조사의 지위에 올랐다 하더라도 거기서 한 걸음 더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백척간도에서 한 걸음 더 뛰어내리면은, 제 표현이죠.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백척간도에서 한 걸음 더 뛰어내리면은 죽는 게 아니라 허공을 거닐게 돼 있어. 허공을. 이 전체를 운용하게 돼 있어. 전체로서 전체를 운용하게 돼 있어. 눈앞에서 소유유 할 수 있는 거죠. 눈앞 전체 허공, 제가 비슷한 의미로 쓰고 있어요. 소유유, 인연 따라 슬쩍슬쩍 걸어가는 거야. 논일듯이, 유영하듯이 이렇게 슬쩍슬쩍. 그렇게 되는 거겠죠. 죽는다고 착각하는 건 뭐냐면은 자기 존재감이 있어서 그래요. 허공으로서 전체로서 눈앞으로서 이렇게 살고 있으면은 이 전체가 운용되는 소식을 알게 되는 거야. 근데 죽는다 착각하는 건 뭐냐면 나의 존재감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착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만나게 되면은 100번 배가 불러. 왜냐하면은 2년차마다 다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 이 눈앞은 이름을 떠나고 모양도 끊겨. 목과 새를 자른다. 못을 끊고 새를 자른다. 분별망상인 거죠. 그런 것들 다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다 함께 즐기는 거구나. 즐기는구나. 이제 소유하게 돼 있죠. 그래서 한번 성철쌤이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금닭이 한 톨 쌀을 물어 올 줄 알아 시방인 나한생에게 공양하는구나. 금닭. 보통 닭이 아니죠. 금닭. 어떤 여기 본문의 호떡에 관해서 금닭인 거예요. 금이라는 건 어떤 깨달음을 상징하는 빛이요. 색깔, 금. 그래서 금부처님 하잖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닭이라고 하는 거고, 한 톨 쌀을 물어올 줄 알아. 예. 한 톨 쌀이라는 건 뭐냐면은 호떡이라는 딱 한마디요. 호떡. 무엇이 부처를 초월하고 조사를 뛰어넘는 소식입니까? 호떡. 이게 어떻게 보면 한 톨 쌀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호떡. 근데 이걸 정말 이 뜻과 딱 만나게 된다면 눈앞과 전체와 딱 개합이 되게 되면서부터 시방의 나항승이란 게 뭐냐면은 시방 전체 이 눈앞 우주 허공의 모든 나한승이란 건 나한승이란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인연들이 법에 맞게끔 불법의 도리를 드러나게끔 불법의 도리에 맞게끔 드러나는 것인데 그것과 곧장 만난다는 거야. 만난다는 거. 각 처에서 상응하는 거야. 각 인연에서 적절하게 온전하게 상응해서 거기에 면밀하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 쓱 드러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구름은 흐르고 까마귀는 깍깍 흘러가는 거예요. 바위는 차고 개울 물소리는 졸졸졸인 거예요. 수많은 개성들이 나오잖아요. 선사들에게서. 거기가 여실하게 펼쳐져 있는 걸 뜻하는 거예요. 시방의 나은 상태, 시방의 어떤 깨달음으로 다 공양이 되는 거, 그렇게 면밀하게 드러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만나야죠. 이 운문 스님의 뜻과 전체와 눈앞 허공과 만나야지 가능한 일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공부 좀 한다는 납자들은 부처를 묻고 조사를 묻고 선을 묻고 도를 묻고 향상을 묻고 향하를 묻다가 다시 물을 만한 것이 없으면 이제는 질문의 단서를 일으켜 부처나 조사를 초월하는 말을 물어오곤 합니다. 부처도 묻고 조사도 묻고 선도 묻고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도 묻고 그건 향상이 진리고 뭐 향하의 진리를 묻고 향하도 벗어난 뭐 향상도 벗어난 걸 묻고 뭐 어쩌저쩌고 뭐 다 묻는단 말이야. 향상 향하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런 게 있을까 진짜? 그럼 요거 향상의 진리를 정말 안다면 향하의 진리보다 자유로울까? 그걸 알고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밀도 깊은 체화야, 체화. 체화가 중요한 것이지 무엇을 안다, 모른다, 분류한다. 물론 분류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밀도 깊은 체화를 일으켜낼 수 있다면은 그것이 좋은 공안인 거예요. 좋은 깨달음이고. 무엇이 더 수승한 물음이고 수승한 대답이다.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정말 체화가 정말 깊게 온전하게 크게 이루어졌다면은 그게 인간 본연의 자유로 돌아가는 소식인 거지. 화두 공안을 향상 향하 부처도 조사도 뛰어넘고 이거는 부처 조사에 필적하고 이건 모질하고 이런 걸 나누는 게 중요하다 아니라니까요. 이것들을 통해서 이 공안의 참고를 통해서 나란 실체성이 확 부서지고서 이 전체로서 온전하게 개합하느냐 이것이 화두공안 참고의 목적인 거예요. 이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대답도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지만 화두공안을 왜 하느냐 질문하는 자의 근원이 부서지는 거야. 실체가 딱 파하는 거야. 그래서 화두는 타파된다고 하잖아. 화두가 타파되는 게 화두에 대한 답을 얻어서 화두가 타파된다가 아니에요. 화두를 묻고 있는 그 질문자의 실체감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화두라는 질문 자체도 성립될 수가 없어서 화두가 타파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화두 타파 기본 원리인 거예요. 기본 원리.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전체와 눈앞과 개합하는 정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지 무슨 공안을 어떻게 알고 있고 답을 어떻게 내리고 그거는 공안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공안 전문가. 저는 공안 전문가가 된다는 게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공안의 전문가가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 수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공안에 대해서 1600 공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다 설명할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공안을 통해서 자기의 실체감이 해체되면서 중심성이 무너지면서 이 전체와 합해지면서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게 수행의 목적인 거예요. 그 자신의 도리를 다하면서 공안을 1600 공안 전문가가 아니라니까. 근데 잘못하면은 공안 전문가가 될 수도 있어. 안다 모른다. 이것이 향상이다 향하다. 분류하면서 공안에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이 수행의 목적은. 저는 자유로 칭하고 있습니다. 인간 본연의 삶, 중생놀이, 제가 그걸 중생놀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제 목적이에요. 제 수행의 목적. 저는 이것을 좀 분명하게 밝히면서 가고 있는 편입니다. 묻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향상을 묻고 향화를 묻고 부처 조사를 초월한 말을 묻고 물어도 답하면 알아듣냐고.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을 것 같았으면 진작에 알아들었어요. 진작에 알아들었으면은 질문도 이렇게 나오지 않아. 질문이 이렇게 될 리가 없어요. 질문이 멈춰질 적에 스스로 답이 되는 거야. 스스로 답. 제 책의 제목이지만 질문이 멈춰지면 나의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인연에 상응해서 전체라는 틀, 눈앞이라는 그 경계 없는 이 장에서 모든 게 답으로 드러날 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부처와 조사를 초월하는 말을 물어오매 호떡이라고 하는 대답에 머리털이 쭈삣하게 솟구쳐 오름을 느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조작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무엇을 부처라고 하며 무엇을 조사라고 여기기에 부처와 조사를 초월한 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삼계를 벗어나는 것을 물었으나 묻는 사람은 삼계를 가지고 와보십시오. 삼계가 될 만한 게 있냐 묻는 거지. 맞아. 부처와 조사를 초월하는 걸 물었는데 그러면 부처와 조사를 초월하지 못한 걸 한번 가져와 봐. 이런 거와 똑같은 거죠. 무슨 견문각지가 있길래 그들에게는 장애가 되었으며 무슨 성색과 불법이 있었길래 그대들을 깨추어 줄 수 있었으며 무슨 장애가 있길래 차별적인 견해를 지었습니까? 나라는 장애요. 나라는 착각. 이걸로 인해서 모든 게 다 생겨버렸어.
이거 걷어내는 거 이거 이 착각 뭐 몸으로 제가 표현했지만 나라는 이 착각 이거 근데 정말 잘 쓰려거든 물론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뭐 이렇게 좀 뭐 아끼고 그렇게 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착각 하나 걷어내고서 이 실체성 부숴내고서 중심성 타파하고서 그렇게 하고서 이걸 운용하는 거하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이거를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깨닫고서 나를 부리는 거하고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그 생각과 굴려가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통을 굴리려거든 내가 통하고 같이 굴러가면 안 돼요. 통을 한번 크게 빠져나와야 돼. 그제서야 통을 굴릴 수 있는 거야. 통을 굴릴 수 있는 거. 생각을 우리가 쓴다고 해도 사실은 생각과 감정의 불이을 받아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은 생각과 감정의 불이을 받지 않으려면 생각과 감정에서 확 빠져나올 줄 알아야 돼. 생각과 감정이 없단 말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확 빠져나와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굴릴 줄 아는 능력이 있으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대부분 생각 감정과 함께 굴러가게 돼 있죠. 나란 실체감에 이게 묶여 있으니까. 하지만 그게 확 빠져나와서 이렇게 저렇게 한번 굴리는데 이게 뭐냐면은 영화 중에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서 톰 크루즈가 어떤 사건들 상황들을 이렇게 허공에다 몇 개 딱 펼쳐놓고서 싹싹싹 움직인다고 할까 이런 게 보여.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막 이걸 자유자재로 다루고 있어. 제가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요. 생각을 다루는 거예요. 감정도. 싹싹싹. 근데 이게 뭐냐면은 거기에 묶여 들어가면 안 돼. 거기에 끌려 들어가면 이렇게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확 벗어나야지 싹싹싹 상황에 맞게끔 다룰 수가 있는 거겠죠. 다음 읽어보죠. 설사 안다고 하여도 그것은 이미 식어버린 찻잔과 같은 말일 뿐입니다. 안다 모른다. 여전히 실체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옛 성인들은 그대들을 어찌할 수 없는 나머지 몸을 가리니어 사람들을 지도하면서 전체가 모두 그대로 참다우며 사물마다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어쩔 수 없는 나머지 몸을 가로뉘어서 사람들을 지도한다고 했어요. 이게 이 뜻을 모르겠어요. 몸을 가로뉘어서 어떤 거를 보여주면서 이 뜻을 제가 모르겠어요. 어떤 표현법인 것 같아요. 몸을 가로뉘어서 사람들을 지도한다. 아시는 분 한번 글 한번 적어주세요. 이게 아마 과거에 쓰는 어떤 표현법인 것 같아요. 전체가 모두 그대로 참다우며 사물마다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 좋은 말이죠. 근데 이거 알죠? 사람들 많이 알죠. 전체가 그대로 붙여이며 인연에 맞게끔 상황에 드러나 있다. 사람들이 알아. 아는데 아쉬운 건 뭐냐면 알기만 해. 알기만 해서 법문을 많이 들어서 또 공부를 많이 하셔서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은 체화의 문제예요. 체화가 잘 이루어졌는가? 그래서 제가 그걸 밀도라고 항상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밀도가 정말 깊어야 돼요. 커야 돼요. 그 밀도가 깊지 않으면 경계마다 문제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앞에 그런 개성이 있었죠. 삼키기는 쉬우나 토하기는 어려우니 통째로 삼킨다고 했어요. 무쇠 어금니가 아닌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호떡을 딱 들었어도 경계가 딱 왔어도 내가 이걸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완전히 내 몸에 흡수가 되게끔 전체로 딱 뻗어가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삼킬 줄만 알아. 그런데 이걸 토해내지 못해. 토해낸다는 건 뭐냐면은 법으로서 경계마다 법으로서 발현해낸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다룰 줄 아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얘기하잖아요. 통에서 확 빠져나와야 되는데 확 못 빠져나왔어요. 여전히 같이 굴러가면서 그걸 다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 어떻게 되면 삼키기는 했는데 앞에 개성처럼 토하기는 어려우니 종래의 밀가루와는 같다고 하지 말아라. 왜냐면 이건 호떡이 됐어요. 밀가루는 재료지만 호떡으로서 변모했단 말이야. 법 기본은 똑같아요. 기틀은 똑같아. 근데 뭐냐면 한 사람이란 인연, 법기라는 인연, 운문스님이라는 인연에 의해서 이것이 호떡으로 딱
재생산이 되었어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 야 이거 밀가루잖아. 소화를 못한 거죠. 소화를 못한 거. 내 어떤 가풍으로서 발현하지 못한 거요. 자기가 소화를 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체화의 문제. 체화의 문제.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알아요. 많이 알고 많이 들었어. 근데 체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뭐 깨닫고 30년 수행해야 된다. 평생 해야 된다. 예,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말도 틀린 건 아닌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체화가 덜 됐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체화가 사람마다 다 똑같을까? 아니에요. 그 기본 소양을 갖춰놓고 준비를 해놓은 사람들은 체화의 밀도도 훨씬 커요. 깨달음의 크기도 훨씬 커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깨달음은 이 나라는 법 기에 의해서 내가 담는 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 비워냄이 큰 만큼 법도 크게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체화도 깨달음도 크기가 다 다르다. 사람마다. 내가 한 10점에서 깨달았다고 쳐봐. 뭐 진짜 안정화되려고 하면 이 법이 진짜 완전히 안정화되고 전체로서 온전하게 굴려가는데 이를테면 80점인다고 쳐봐. 10점에서 깨달았으면 70점까지 해야 돼. 힘든 거야 그게.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나쁠 수가 있다는 게 저는 좀 더 큰 견해예요. 왜냐하면 10점에서 알아버렸기 때문에. 20점에서 알아버렸어. 알아버렸기 때문에 내가 80점 간다고 해봐. 60점. 이걸 왜 해야 되는데? 이미 알아버렸잖아. 근데 뭐냐면은 이를테면 제가 얘기한 거죠. 한 60점, 70점에서 깨달았다고 쳐봐. 그 체화의 밀도가 이미 준비된 다 해놔서 팡 그게 깨졌어. 팍 깨지고 탁. 그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 큰 선지식들은 다 그랬어요. 그럼 뭐냐면은 이 밀도가 엄청 높았기 때문에 체화의 정도가 처음부터 컸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 수행을 통해서 자기 비워냄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공부도 좀 수월해요. 근데 너무 낮은 단계에서 낮은 수준에서 깨닫게 되면은 이미 알아버렸다는 사랑분들이 엄청 강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발전이 없어요. 노력을 하질 않아. 노력을 안 하죠 대부분. 이렇게 생각의 힘이 너무 강한 거야.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생각의 힘은 생각으로서 키울 수가 없어요. 생각 아닌 것의 힘으로써 눈앞의 힘으로써 원래 자성의 힘으로써 그렇게 키울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좀 잘 구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 읽어볼까? 이에 대하여 산승은 일삼음이 있다면 벌써 잘못되어 버린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사불마다 뭐 전체가 모두가 그대로 참다우면 사물마다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이거 뭔가 아는 거거든요. 아는 거. 아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야. 이에 대해서 노장님은 일삼음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의미부여를 한다는 거야. 이미 자기 틀을 가지고 있어. 의미부여하고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에 아는 바가 있기 때문에 눈치챈 바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로는 모자라다. 정말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면 되죠. 내 삶이 정말 온전한가 원흉하게 굴러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거기로서 체크를 해봐야 돼.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를 붙들고 있고 알아버린다 한다면 아직은 부족하다. 그냥 사실 호떡이 호떡 해가지고 분명한 드러남이고 뭐 소리이고 뭐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사실 그런 거 없어도 돼요. 호떡해도 돼. 왜 호떡해도 되냐면은 부처와 조사를 초월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애초부터 사실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 게 되어버리는 게 그 자체로 드러난 거야. 그냥 호떡. 아까 전에 제가 배고파서 찹쌀 못지않아 먹었는데 의미부여 안 해도 돼요.
이게 부처고 부처의 어떤 소리로서 드러나는 법이 뭐 드러나는 기틀이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필요한 것 뿐이지 이게 진짜로 익으면은 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살면 돼. 그냥. 그냥. 왜 깨달음이 문제가 되느냐? 깨달으려고 하니까 깨달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깨달으려고 하지 않으면 깨달음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모로 나란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근데 나란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온전하게 사는 사람은 있긴 하겠죠. 굉장히 극소수겠지만 그런 분들도 그런 대로 살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깨달을 필요 없어요. 제가 말하자면 이렇지만은 근데 여기 듣는 법문 듣는 분들은 뭔가 부족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일단 뭐 안에 들어오셨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공부는 해야지. 근데 잘만 하면은 이게 훨씬 크게 발현이 될 수 있다. 나도 잘 써먹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부분은 좀 전에 제가 말한 부분은 사실 벽암록에 벽암록 77조 운문호독에 평창에 나온 부분이요. 이것을 노장님이 법어에서 그렇게 인용을 하셔서 쓰셨네요. 쓰셨고 마지막도 이 설두스님의 개송인 거예요. 설두스님의 개송인데 이 개송을 끝으로서 이제 법어를 끝내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담 선객 문편다하니 봉화피이 겸야마 호병충래 유부주라 지금 전하 유효와 로다. 초월한 말을 묻는 성객이 매우 많은데 부처 조사를 초월한 말을 물어 부처에도 머무르지 않고 조사도 넘어서는 그 말이 뭡니까? 뭐 하려고 그렇게 해서 난 이해가 안 가. 뭐 저도 예전에 그랬겠죠. 예전에 그랬겠죠. 이해는 좀 갑니다. 다시 말을 바꾸자면은 지금 뭐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틈새가 여기저기 터진 것을 보았느냐? 틈새가 많이 터졌대요. 질문에도 그렇고 사람에도 그래요. 뭐 하려고 그거에서 부처 조사를 왜 초월하려고 하냐고. 거기서 틈들이 많이 나게 된 거야. 실체감으로서 나타나는 나란 실체성을 가지면서 나타나는 틈들인 거예요. 미흡한 부분들. 부처의 의미도 있고 조사의 어떤 뜻도 있고 초월함도 있고 자기만의 부족함도 있고 한계성도 있고 그러면서 질문하는 어떤 어리석음의 그런 모습도 있고 명민하면 이런 질문 안 한다니까. 묻는 놈이 틀려서 그래. 묻는 놈이 틀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질문도 이렇게 틀려버린 것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예. 아이고 좀 전에 서기 선생님 잠깐 다녔다 가셨다. 해가지고 다음 한번 읽어보죠. 호떡으로 입을 틀어막아도 긍정하지 못하고 호떡으로 입을 틀어막아도 긍정하지 못하고 천하는 지금까지도 잘못 알고 있네. 호떡으로 입을 틀어막았다는 건 뭐냐? 호떡이란 답을 주셨잖아요. 딱 주셨어. 이게 확 들어왔어. 근데 이걸 해도 씹지를 못하는 거야. 삼키지를 못하는 거야. 이거를 담아낼 수 있는 자기 그릇이 마련이 안 된 거죠. 호떡이란 방편을 탁 깼어도 소화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긍정하지 못하는 거야. 자기가 씹지 못하는 거지. 이 생각 사랑 분별인 거죠.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자기가 소화를 못한 거야. 천하는 지금까지 잘못하고 있네. 이 말은 좀 해석이 좀 다르긴 한데 여기서도 천하인 지금까지도 잘못 알고 있네. 이런 틀을 줬어도 이거에 매이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이 갇혀버린 것이지 사실은 깨달음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기라는 문제만 가지고서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 또 딴 스님 찾아가서 부처를 초월하고 조사를 뛰어넘는 진리가 뭡니까? 이거 물을 거 아니야. 지가 좀 넘어서버라지. 지가 좀 그렇게 되면은 이게 확 풀려버렸으면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묻는 놈이 모자란 거예요. 모자란 거. 물론 묻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도를 구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한 그런 방편의 과정인 건데 잘못된 건 아닌데 밖으로 찾아봤자 별 쓸모가 없다. 다 사실은 자기 해체, 자기 실체 하나 탁 부서지면 다 끝나는 일인 거예요. 근데 부서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한꺼번에 확 크게 부서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잘 정리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 오늘 저 노장님 버버집에서 이 제목은 뭐냐면은 호떡으로 입을 틀어 막아도라는 제목인데 운문호병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기존에 제가 법문했던 내용들이기도 하고 그런 거를 잘 알아들으실 분께서는 좀 제 법문 많이 모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슬슬 이제 뭐 벽암록 같은 거 뭐 우문강 같은 거 보셔도 슬쩍슬쩍 보이는 부분들이 있기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묻지만은 그게 체화가 되느냐, 자기 자신으로서 완전히 이제 하나가 됐냐, 한 몸이 됐냐, 그건 좀 별개의 문제라서 그것들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수행정진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따로 뭘 어떻게 하라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은 공부 잘하는 사람은 이미 하고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말해서 하는 사람은 좀 많이 늦었어요. 제 기준이 좀 높아요. 말하기 전에 이미 하고 있었어야 돼요. 그게 공부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말해서 하면은 그럼 그렇죠. 이미 했었어야지. 그렇죠. 예, 오늘 그러면은 법문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법문을 한번 요 백적관대서 한 걸음 더 법문이 많은데 한번 읽어보면서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